안녕하십니까. 친구입니다. 적산기업이니 적산가옥이니 적산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적산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적의 재산입니다. 이 말은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면서 비롯된 말이죠. 그런데 귀속재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같은 말이죠. 미 군정법령 33호가 나오면서 모든 일본인 재산 소유권을 미 군정청에 귀속시킵니다. 이때부터 공식 명칭은 귀속재산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일반 사회에서는 보통 적산이라고 했죠. 우리 방송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자, 모두들 앉아주십시오.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국책회사였던 조선 미곡창고 주식회사는 광복이 되자마자 회의를 열었다. 조선미창은 보유한 창고 면적만 무려 10만 평에 달할 만큼 한국에서 가장 거대한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방 직후의 운명은 해방의 감격과는 정반대였다. 혹독한 고난 속으로 빠져들어간 것이다.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일본 천황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조선 미창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사 간부들과 직원 대표 여러분을 소집한 것입니다. 우선은 초대 사장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들은 이 긴급회의를 통해서 초대 사장으로 왕희필을 선임했다. 회사 경영에 잠시라도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였다.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난국에 본인이 슬기롭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긴급한 사항이 뭔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조선미창 주식은 조선은행을 비롯한 금융권과 일본 국영기업인 식량영단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식량영단은 전체 주식의 80%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창의 경영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왔는데 이 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일본인 임원들을 비롯해 대주주인 식량영단과 은행 관계자들을 만나서 회사 인수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우리 조직을 바꿔야 합니다. 특히 업무 중단으로 말미암아 영업 수익이 끊기면 안 될 것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회사 경영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곳이 바로 인천 지점이었다. 인천항에 상륙하는 미군의 군수품과 긴급 구호물자 하역을 비롯해 북한 지역과 중국 등지에서 들어오는 화물 취급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수입이 확보되면서 미창은 해방 직후 직면했던 경영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런데 10월 5일 미 군정청에서는 아놀드 군정장관, 요즘 조선인들의 식량 부족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어? 그동안 동양 척식이라든가 조선 미창을 통해서 통제를 해왔는데 일인들이 빠져나간 뒤에 오는 혼란이 가중돼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 골치 아픈 문제는 빨리빨리 해결하도록 하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 식량 수급 정책을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바꾸는데 어떻게? 식량 통제를 철폐하고 모든 양국은 자유시장 거래로 환원하는 겁니다. 그동안 통제했던 걸 완전히 풀어버리면 이 조선인들이 잘 적응을 할까? 일인들이 지배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적응 문제는 없을 겁니다. 대신 조선 미창을 일본의 적산 기업으로 간주하고 관리관을 파견시켜 회사 경영을 지휘 감독해야 합니다. 알겠어. 그렇게 하시오. 대신 식량은 사회 혼란을 부추길 수도 있으니까 눈여겨보시오. 예, 알겠습니다. 물론 미창의 경영진은 미 군정청에 미창의 존립 근거와 향후 기능에 대해 수차례 설명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했다.
그런 끝에 이듬해 4월에는 광복 이후 최초로 전국 지점장 회의를 소집해서 가까스로 독립적인 운영에 성공한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정보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누구나 행정관리 경험이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제각기 정당을 만들어서 난립하고 있어. 아놀드 장군은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어. 아직은 어느 정당도 우리에게 정부 조직을 맡겠다고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느 정당의 정통성을 부여해야겠어. 아직은 경쟁 중인 것 같습니다. 한민당과 국민당, 장안파 공산당들은 중정에 있는 임시정부를 정통정부로 삼겠다고 하고, 박헌영의 공산당은 며칠 전에 인민공화국을 선포해 놓았습니다. 또 임정도 인민공화국도 아닌 중간파들 중에는 제3의 정부를 만들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나라에는 여러 개의 정부가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개의 나라에 정부가 몇 개씩 제멋대로 서 있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당장 공식 성명을 발표해서 38도선 이남에는 오직 미 군정만의 유일한 정부라는 걸 확실하게 해두시오. 좀 피로가 풀린 뒤에 뵐까 해서 미루다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참으로 오랜만이오, 고하. 예, 20년 만입니다. 그때 하와이에서 만국의 한을 나누던 날이 어제 같습니다. 고하 송진우가 이승만을 찾았다. 이승만이 환국하고 처음이다. 네, 그동안 고하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 외놈들 밑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한국민주당도 별일 없지요? 예, 선생님. 선생님, 말씀하시오.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지배 아래서나마 망명정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난 오늘날 우리가 추대할 것은 상해 임시정부뿐입니다. 임정의 법통을 받들자는 것이 우리의 소신입니다. 이승만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우리가 한국민주당을 만드는 것은 이 혼란 가운데 앞으로 황국한 임정을 받들기 위해서 민족주의 세력을 한 군데로 모으자는 것입니다. 고하가 애 많이 쓰는 건 알고 있어. 그런데 정당을 만드는 것보다 여러 정당을 합쳐야지. 그래 가지고선. 그래서 우리로서는 당수를 두지 않고 선생님이나 김구 선생을 영수로 모시면서 제가 수석 총무를 맡고 있을 뿐입니다. 한민당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 좋은 얘기야. 얘기는 좋은데 어떻든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임정을 모신다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한 덩어리로 뭉쳐 우선 미국과 소련의 군정에서 벗어나서 우리 정부를 세워야 합니다. 저희가 선생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당시 이승만 박사의 속셈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튼 당시로서는 송진우가 기대했던 이승만도 송진우의 반대편 여운형이 이용하려 했던 이승만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여보, 어서 짐을 꾸려야 할 것 같소. 하루빨리 현해탄을 건너야 돼. 아니, 왜요, 여보? 무슨 일이 있어요?
1945년 9월 25일 일본인 재산의 매매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군정법령 제2호를 읽고 난 일본인들은 넋이 빠져 있었다. 그러나 행정 경험이 없는 미 군정은 적산 처리를 놓고 몇 차례씩 갈팡질팡해서 한국인들을 골탕 먹였다. 여보, 이 규정에 따르면 집을 판 대금을 조선은행 군정청 계좌에 매도인의 이름으로 특별 당정예금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즉, 집을 팔아도 집값은 현금으로 받지 못하고 은행에 예치하는 형식으로만 매매를 인정한다는 거 아니겠어? 맞아요. 그러나 잘만 이용하면 우리가 재산을 처분하는 구멍을 찾을 수도 있어요. 뭐라고? 일단 은행에 돈이 들어가면 나중에 군정청이나 조선정부를 상대로 우리 일본이 대신 받아주든지 아니면 대신 지불해주지 않을까요? 그럴까, 과연? 일본 정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예단만 하고 그렇게 하긴 어렵지 않소. 또 한 가지 방법은 또 뭐요? 실제 거래하는 가격보다 계약서에는 훨씬 적게 적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은 현금으로 받는 거죠. 아키코, 당신 최고야! 실제로 1인들은 현금 거래를 하기만 하면 이를 사들인 한국인이 적당히 매매 절차를 취해서 합법적인 매매 절차로 가장하곤 했다. 그런데 군정법령 33호인 적산은 군정청이 취득 소유한다는 내용이 발표된다. 그동안 한국인의 손에 넘어간 일본인 사유재산의 소유권을 무효로 하고 양도수송마저 백지화하고 말았다. 뭐야? 그러면은 내가 사사키한테서 산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긴 모효지. 사사키인지 뭔지 어서 가서 돈이나 돌려받아. 원? 아니 미 군정청이 뭔데? 지들이 뭔데 주인 행세를 해? 남의 사사로운 살림까지 간섭을 할 작정인가? 빌어먹을. 별 수 있겠어. 양코벨기들이 외놈들 뒷자리 않겠다고 버티는데 그 동역이나 잘 삶아서 일단 집을 여러 채 등록해두면 장차 돈방석에 앉게 되지 않겠어? 아니 이거 해방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자넨 그래도 운이 좋은 편이야. 집 한 채만 그렇게 됐으니까. 또 누가 어떻게 됐는데? 적산으로 떼돈을 벌겠다고 빚까지 내서 집을 사들였는데 하루아침에 망했잖아. 그게 바로 날세. 뭐야? 어서 내 돈 돌려달란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직은 돈이... 아니, 엊그제 받은 돈이 벌써 어디로 갔단 말이오? 그동안 빌렸던 돈도 갚고 은행에 좀... 그러니 은행 가서 돈을 찾아오란 말이오! 은행에도 얼마 들어있지 않습니다. 김상, 미안합니다. 돈은 급히 마련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며칠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는 신용 하나로 지금까지 조선인들과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융통해서 내일은 꼭 갚겠습니다. 원참... 정말이오? 하이, 정말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실제로 이런 문제는 전국적으로 특히 서울에서는 골목마다 있는 일이었다. 한국인은 빨리 돈을 달라고 하고 일본인은 바로 갚겠다고 하고 실랑이가 끊이지 않았다. 사사키 씨! 사사키 씨! 아무도 없는 거 아니야? 외출을 했나? 그런데 개가 있었는데 개가 왜 안 짖지? 안 되겠어. 들어가 봐야겠다. 자네가 목마 좀 태워줄게. 그래.
난 망했다. 난 망했어! 그 일본 사람들 튄 거야? 가진 거 다 털어준 건데, 그걸 가지고 튀다니. 적산으로 재미 좀 보려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닭 쫓던 개처럼 손해만 보고 말았죠.